안녕하십니까. 당연아입니다. 삼연자 선배가 전하는 솔직한 이야기, 개발자를 꿈꾸는 후배에게 6번째 시간,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될 것인가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각보다 제목이 조금 심오하죠. 저는 이 주제를 항상 꼭 대학 강연에 가면은 꼭 하게 되는데요. 이 개발자라고 하는 게 개개인마다 바라는 목표나 지향하고 있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구실 선배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업을 로 풀어낼 수 있는 나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 수단일 수도 있지만 이 개발 자체가 재밌고 이 개발을 계속하고 싶은 흔히 회사도 개발, 업무도 개발, 취미도 개발이신 분들이 이 개발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개발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저에게는 이 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개발을 정말 하나도 모르던 제 첫 개발 헬로 월드를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요. 개발을 하는 저의 아이덴티티, 개발을 고민하는 이 사항들의 매일매일이 너무 즐겁고 개발 자체를 계속 공부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목표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회사에서는 개발하지만 퇴근한 이후의 시간, 여가 시간에는 본인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생계를 개발로 하시는 분들에게 그 아무도 덜을 던질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큰 기준은요. 이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 개개인마다 개발을 대하는 중요도 그리고 경중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짚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많은 동료들과 함께 개발을 하지만 이 경중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동료와 소통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개발을 생계 유지로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개발을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쟤 뭐 저렇게까지 해? 회사 일인데 뭘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되게 유별나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고요. 내지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개발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 목표를 수단을 삼은 직업적인 목표로 잡았었던 사람들을 봤을 때, 아니, 왜 이만큼까지 안 해? 왜 밖에 안 해? 왜 저걸 안주해?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인 즉슨 두 명 다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업무하는 곳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대할 수 있는 경우들이 다르죠. 개발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개개인의 특성과 강점이 회사에서 그리고 환경에서 필드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걸 봐주셔야 됩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개발의 목적, 수단,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다를 겁니다. 방금 생각했던 이 수단과 목적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희 나라만 생각하더라도 수백 개의 회사, 더 넓혀서 해외 기업까지 생각하면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도 정말 많죠. 이렇게 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수백만의 회사, 수백만의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정답 같은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회사를 가기를 추천을 드리고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무작정 취업 성공만을 위한 취업은 새롭게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되면 9 to 6, 주 52시간, 물론 요즘은 그것보다 적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이 시간보다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삶의 많은 부분을 시간을 소요하고 존재하는 회사에서 최소한의 재미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정말 힘들 수도 지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공부를 해야 되고 같이 머리를 쓰면서 공부하는 이 개발 직군의 제 경험상 최소한 재미를 느껴야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 개발 정말 좋아하는데 회사에서의 개발은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내지는 "저는 회사에서 제가 원하는 개발을 하고 싶어요." 이런 기준도 또 상세하게 나누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수히 많은 시간 본업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 회사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잡을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작성해 둔 1 번부터 8 번까지가 있는데요. 이 다양한 기준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1 번, 여러분들의 2 번, 여러분들의 3 번이 있을 거예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해서 '나는 이런 회사를 가야겠다.'라고 정할 때 이런 8 가지 기준을 세웠었는데 우선 저는 회사의 인지도나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었어요. 급여 역시 미니멈만 지켜진다면 그렇게 높은 중요도를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되게 다양한 직무를 고민하고 다양한 기술 스택을 경험하고 제가 자신 있는 기술 스택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직무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내 문화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런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나 인지도보다는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 내가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회사, 대신 내가 꼭 바라는 백엔드 직무를 꼭 하고 싶다. 이런 기준이 정말 명확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나 내가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직무를 우선순위로 선택했다고 해서 제가 실패한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지는 내가 회사 인지도만 선택했다고 해서 저는 실패한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건 개개인마다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고 개개인이 회사에 집중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골라서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급여가 1 순위인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워라밸이 1 순위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남들이 이걸 골랐다고 해서 '나도 이걸 골랐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힘들어하신 분들을 봤기 때문에 오로지 다른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기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한 것처럼 직무는 꼭 정하고 싶은데 성장과 개발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같이 성장하고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존재하는 회사여야 되고요. 직무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풀스택적인 내용들보다는 특정 직무들을 뽑는 회사들이어야 될 거예요. 사내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사내에서의 개발 문화가 충분히 좋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개발을 충분히 IT적인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회사이길 바랬습니다. 저의 가장 큰 기준이었던 5 번, 7 번, 8 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는데요. 1 번이 회사 인지도가 중요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아는 부모님이 아는 어른 기성세대들이 아는 회사를 가고 싶다.' 그럴 수 있죠. 흔히 말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가실 수 있습니다. 급여. '나는 돈 많이 주는 데를 가고 싶다. 난 돈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복지가 최고여야 된다. 나는 여행도 많이 가야 되고 복지 포인트도 많이 받고 싶고 회사에서 나오는 뭐 사내 결제 이런 것들로 좀 많이 혜택을 받고 싶다. 복지가 우선순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기술 혜택이 우선순위다.' 나는 자바로 하고 싶다. 파이썬으로 하고 싶다. 뭐 뷰로 하고 싶다. 리액트로 하고 싶다. 넥스트로 하고 싶다.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실 수도 있어요. 내지는 워라밸. '나는 삶과 내 삶의 분리가 너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린 거 외에도 더 많은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아 이게 높으면 이런 유형들의 회사를 봐야겠구나. 아 내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회사를 가면 좀 힘들겠구나.' 이런 기준들을 좀 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의 직무, 저의 성장, 저의 사내 문화를 골랐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제 성장을 바랐기 때문에 성장을 바라면서 원하는 공부하는 투자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럼 회사에서 공부를 하든 집에서 공부를 하든 저는 워라밸보다는 성장이 조금 더 높은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저는 성장을 중요하는데 '성장은 9 to 6에만 할 거다.'는 사실은 나의 우선순위는 성장보다 워라밸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나의 성향상, 나의 계발의 중요의 경중에 따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하면서 '나는 어떤 회사를 가는 게 좋겠다.'라는 고민을 먼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은 먼저 하되 이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지원은 많이 해 보세요. 이 우선순위는 내가 조금 더 겹치거나 내가 다 같이 합격했을 때 고를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우는 거지 지원은 최대한 많이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회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나의 성향과 나의 행복과 나의 계발의 경중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다면은 취업 시장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원하는 이 과정들에 있어서 내가 지원하는 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성공률을 높이면서 지원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회사에서 바라는 점, 내가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점, 내가 내 삶에서 일을 어느 비중으로 둬야 될지를 정하는 거를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성향을 분석했다면 나 역시 분석을 해야 돼요. 앞에는 나의 성향 분석이었다면 나의 실력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기업 규모나 공고 유형에 따라서 신입을 대하는 기준이 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신입 교육 기간 내지는 신입 OJT 기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뭐 3개월, 6개월처럼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의 기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기업의 공고나 유형마다 기본기가 중요한 사람, 기본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 포텐셜이 있는 사람, 내지는 이 직무에 바로 투입해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들어와서 기초 교육만 받으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같이 선발 기준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역량, 나의 강점을 비교해 보아야 돼요. 저를 예시로 들어드리자면은 저는 공채보다는 상시 수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공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바라는 회사 인재상을 기반으로 기본기가 탄탄해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분들을 뽑아 이제 좋은 떡잎을 뽑아 성장을 시켜가지고 같이 기업에서 업무를 하는 느낌이 많다고 하면요. 상시 수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술스택, 특정 경험, 특정 내용들을 기준으로 기본 학습 내지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직무를 골랐고 제가 원하는 직무로서 성장을 할 수 있어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명을 뽑아서 교육을 받아 투입되는 형태의 공채 유형보다는 제가 선택했던 직무를 훨씬 더 깊게 공부했고 넓게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시 상시의 채용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높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점을 내세워서 이게 눈으로 보이는 순간 공채는 공채 기간이라고 따로 있는 것처럼 공채 때만 넣고요. 그걸 위해서 스펙을 준비하든지 면접을 준비하기보다는 수시 상시를 훨씬 더 많이 보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면접을 훨씬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노선 정하기입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취업 준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사시는 경우도 있고, 나 혼자만 책임져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이 있고, 가족분들이 바라는 기간이 있고, 가족분들이 강요하시는 기간이 있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과 주변 환경에서 푸시하는 이 역량이 아예 분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2 년까지는 도전을 해볼 거다. 근데 2 년이 지나면은 우선 합격할 수 있고 나의 우선순위에서 1 번만 보장이 된다면 우선 들어가자. 이런 목표치는 정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내가 세웠다고 해도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 주변에서 너 왜 아직 안 해? 너 이젠 들어가야 되지 않아? 라는 기준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하시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세운 기준을 삼아서 나 스스로의 심지로 가시는 게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나의 기준만으로 도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해둔 기간이 없다면은 무작정 시간만 흘러 결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년, 나는 3년, 나는 4년, 5년은 도전을 꼭 해볼 거다. 이 기간 중에는 나의 성장만을 바란다. 나의 도전만을 바란다는 식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 마지노선을 1년이라고 정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저는 이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뭐가 어찌 됐건 나는 직무는 꼭 챙겨간다. 라는 마인드였었어요. 성장을 할 수 있어도 좋고 해도 다 좋지만 저는 저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였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1년까지는 내가 번 돈으로 버틸 수 있다. 대신 그 이상부터는 필드에서 공부하면서 성장하자. 이런 기준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공채 기간에는 공채를 쓰고요. 공채가 사그라드는 기간이나 공채는 또 사이사이에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제가 잘했던 상시 수시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을 했을 때는 남았었던 공채를 스루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지노선, 내가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간과 나의 멘탈적으로 타격이 없을 만한 기간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꼭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면접을 가기 전에, 물론 자기소개서 쓸 때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어디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느 인재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테크블로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뉴스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재무제표나 투자 정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오피셜한 정보라면 한 단계 내려와서 회사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에 응시를 했던 면접자들이 적은 면접 후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플래닛이나 다양한 채용 플랫폼에서 쓰는 후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회사의 성향이 기본적인 걸 되게 중요시하는구나. 아니면 특정 기술에 대한 어필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이 단계별로 어필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면접에서는 나의 기술적인 전문성, 임원 면접에서는 나의 인적성인 것들을 주로 정리하시되 기술 면접이라고 해서 인성 질문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임원 면접이라 해서 기술 질문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임원 면접 갔는데 기술 물어봤어요. 저 기술 면접 갔는데 계속 이런 인적성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탓하실 거나 이상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쪽 다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면접 코앞에 닥쳐서 하시는 것보다는 나를 분석하고 CS 공부하고 할 때 같이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어필해야 되는 강점과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 있게 뒷받침하는 경험들을 기억하는 건 필수입니다. CS를 물어봤는데 CS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저는 항상 덧붙여서 제가 실제로 이런 기능을 할 때 말씀드린 이 CS 지식을 접목해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보통 꼬리 물기로 그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이끌어낸 거니 저의 실제 경험을 유사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접 스터디나 나의 경험을 말해보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업 시장에도 분명히 승률과 전략과 나에 대한 나를 판매하는 거에 대한 경쟁률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하면서도 전략은 꼭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마다 종류, 방향성이 되게 다릅니다. 내가 지원을 하다 보면은 나는 공채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수시상시가 높은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에 대한 매물은 잘 보셔야 돼요. 수시상시는 공채보다 절대적인 비중이 개수가 많습니다. 근데 합격률을 비교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나눠가지고 봤을 때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지는 내가 공채를 2개 지원했는데 2개 떨어졌다고 해서 공채 합격률이 적다는 아니겠죠. 조금 양을 계속 늘리시면서 점차 늘려가시면서 꾸준히 피드백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8가지 기준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기준의 우선순위가 쭉 매겼다면은 지원을 해보시면서 이 우선순위가 내가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직무가 우선순위고 성장과 사내에 있는 개발 문화가 정말 중요했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저는 기술 스택이 정말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바를 되게 싫어했었고 파이썬이 메인 랭귀지였었는데요. 자바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왕 배운 이 자바, 특히 한국에선 자바 테크가 진짜 많다는데 이왕 시작하는 거 자바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바 공고만 넣었었는데 제 개인적인 개발을 할 때도 딱히 랭귀지를 가리진 않았고요. 자바를 구현하면서 테스팅하다가도 뭔가 목업 데이터라든지 랜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면 또 파이썬으로 개발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랭귀지를 별로 타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근본적인 정말 베이직한 아키텍처만 이해한다면은 어떤 언어로 풀어내는지는 사실 크게 상관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술 스택의 우선순위가 1, 2, 3위 안에 있었는데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원을 하시고 취업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처음에 세웠던 기준과 이 나중에 바뀌는 기준이 계속 바뀌실 수 있어요. 바뀐다고 뭐 줏대가 없다 이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피드백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서 변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시되 전형별로 경험치도 순서대로 올라가 주시면 좋아요.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유는 내가 주로 지원하게 되는 회사들의 유형을 고민해 보자는 거였고, 동시에 여러 개가 합격했을 때, 혹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때 이 우선순위를 본다면 기업을 결정하는데 조금 더 부담이 적을 거예요. 미리 많이 고민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특정 부분에서 고민을 해본다는 거지 난 1, 2, 3순위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할 거야는 아닙니다. 서류도 많이 써보고요. 코테도 뭐 과제도 많이 봐봐야 실력이 늡니다. 면접도 많이 봐야 늘어나는 것처럼 우선 전형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정말 뜬금없는 분야가 아니라면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자주 지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도 면접은 다니면 다닐수록 좀 더 좋아졌었는데요. 면접을 다니면 면접마다 나오는 질문의 유형이 내 이력서를 보고 질문하는 게 되게 일관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A 회사에서 물어봤는데 B 회사에서 또 물어봤네. 이거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이걸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어필해달라고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꾸준히 하시면서 전략도 꾸준히 분석해 보시면 좋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 정보 역시도 계속 정리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지원서를 제출할 때 제출 버튼을 눌러서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제출했는데 안 보여요. 저 제 자기소개서 몰라요. 이러면 진짜 세상 난감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작성했던 노션에 우선 제출을 미리 다 작성하고요. 실제 웹사이트에서는 컨트롤 CV로 되게 빠르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해당 면접을 가면 제 노션을 보고 자기소개서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제출한 정보를 면접 자리에서 대기 시간에 미리 읽고 마지막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원 횟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들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문항들이 겹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뭐 지원하게 된 동기 이런 거는 회사마다 겹치기 좀 힘들지만 어려웠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인상 깊은 경험, 협업했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문장만 좀 다르게 핵심 키워드들은 겹치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합격한 자기소개서로 갈아 끼우기 하면서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내가 이런 갈등 사항들을 질문할 때 이런 경험이 조금 더 현직자분들한테 어필이 잘 되었나 보다. 내지는 면접 질문에서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걸 보완하거나 더 강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스터 자기소개를 만드시면 첫 지원할 때보다 뒤로 가면 갈수록 지원 속도가 장난이 아니게 속도가 붙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도 데이터의 싸움이고요. 정보의 싸움이고요. 경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지원하시고 쓰셨던 모든 정보들이 그 다음 지원에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잘 정리해 두시고 단순히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출한 걸 분석하고 합격 결과에 따라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취업 멘토링을 하면서 꼭 알려드리는 것들인데요. 취업 준비는 결국 멘탈 싸움입니다. 오늘 제가 공고를 보는 방법, 회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심지를 굳게 나의 가장 핏한 회사를 고르는 경험들을 공유해 드렸는데, 사실 이걸 정한다고 해도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고, 회복이 좀 길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내가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은 꼭 분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1년 635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일요일은 쉬겠다. 내지는 뭐 화요일 오전은 낮잠을 푹 자겠다. 이런 정도로 나의 삶의 패턴에 괜찮은 것들을 꼭 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의같이 무슨 요일에 뭐 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운동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야외 러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셔도 좋아요. 어, 지원자들을 비교하는 경우들이 취업 준비할 때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같은 공고를 지원하거나 같은 회사를 지원하거나 뭐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취업 준비를 같이 하는 등 서로의 이력서를 바꾸고 자기소개서를 바꾸고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의 스펙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 각각을 보면서 같은 지원자이기 때문에 경쟁심은 당연히 느끼겠지만요. 비교를 하면서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개개인의 특성마다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다르시고요. 개개인마다 내세울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원자라고 최대한 생각해 주시면서 멘탈을 잡으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원자는 정말 무수히 많지만 우리가 이 지원자를 전부 다 제쳐서 합격한다도 좋지만 30명 뽑는 자리에서 30등으로 합격해도 합격은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멘탈을 잡고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는 환경에서 취업 준비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취업 준비 기간이 취업 시장이 점점 좋아지지 않으면서 점점 나빠지고 채용 시장의 문이 닫히면서 취업 준비 기간들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매몰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처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고 있는 기업, 직무, 커리어 로드맵 등 처음부터 모두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인지를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가가셔도 충분히 괜찮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하셔도 좋다라는 것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돈을 번다,
삶을 영위한다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취업 준비가 여러분들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하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취업 준비를 하다가 뭐 다른 곳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취업 준비가 전부는 아니라는 점. 대신 그만큼의 중요도나 부담은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휴식,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법은 꼭 고민해 보시면서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는 특히 멘탈과 건강을 꼭 챙기시는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의 모토인데요. 고민보다는 고입니다. 아, 이걸 지원하면 이게 힘들고요. 이거 붙으면 이게 힘들고요. 아, 제가 A 회사를 지금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비사를 또 쓰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런 고민들은 고민을 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취업 준비는 사전의 리소스와 내가 만약에 합격했을 때 나의 인생의 행복에 대한 기준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되 지원과 시도에 대해서는 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 해보시면서 경험하시는 것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고 하면서 맞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고 해보니 안 맞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보다 고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곧 사회 진출을 앞두거나 사회 진출을 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시작을 정말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준비한 만큼 취업 준비하시면서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결국 요지는요. 개발에 대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중,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의 우선순위, 본인의 강점을 분석하고 나의 마지노선을 정하되 이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수용하고 분석해서 경쟁률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모든 도전을 응원할 거고요. 제가 시장의 모든 걸 알고 있진 않지만 제 지인을 통해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궁금한 게 있으면 SNS 혹은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6회차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